자,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를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해서 볼게.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해주는 이제 개념의 문제였던 거지, 그치? 자, 문제를 읽어보면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치?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12의 배수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쭉 써보면 되는데 12, 24 뭐 이렇게 있는데 100까지면은 몇 개가 있을까 확인할 때는 그냥 100을 12로 나눠보면 돼. 그럼 이제 아마 8번, 9번은 100을 넘어갈 것 같다. 그치? 8번 하면은 8이 16이고 96 이렇게 나오니까 8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수는 96이라고 해서 이제 8개가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13의 배수는 체크해보면 어떻게 돼요? 13, 26 이렇게 가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0을 13으로 나눠보는 거지. 그러면 8 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7 하면 91 딱 나올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쭉쭉쭉 가서 91까지. 그럼 얘는 7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근데 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2와 13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배수는 이 범위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얘네는 지금 서로 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그 두 개 그냥 수를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지. 그치? 근데 이미 100을 넘어서죠. 왜냐면 36 더하기 120이니까 15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니까 어떻게 돼? 얘는 100을 넘어서지, 그치? 그래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두 개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8 더하기 7 해서 몇 개? 15가지, 15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얘는 아무래도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우리 100을 2로 나누면 50이니까, 아이고, 2의 배수면 2부터 시작해. 이렇게. 쭉쭉쭉 가서 100까지니까 얘는 50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5의 배수는, 3처럼 보인다. 5의 배수는 100을 5로 나누면 20이니까 50 쭉 가서 얘도 100까지라서, 그치? 얘는 20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그 둘의 최소 공배수 공통으로 겹치는 게 뭐냐면은 2, 5, 10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10의 배수는 두 번 겹쳐지기 때문에 한 번 우리 다 구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10, 20 쭉쭉쭉 가서 100까지니까 10개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50이랑 20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10을 한번 빼줘서 60개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겹치는 게 있어서 그 겹치는 걸 구해서 빼준 거야. 자, 백과 서로소가 적힌,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백과 서로소가 되려면은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면 되고 5의 배수도 아니면 돼. 오케이? 자, 우리가 2번에서 구한 거를 2의 배수, 5의 배수의 합집합이라고 본다면은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닌 여집합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100과 서로소인 수들을 체크해보면 우리 한 좀 몇 개의 수들만 체크해볼까? 1, 2, 3, 4, 5, 6, 7, 8, 9, 10, 여기 10개만 체크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얘는 서로소잖아. 얘는 아니지? 얘는 서로소야. 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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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야. 아니야. 그럼 지워진 아닌 애들이 보면은 뭐냐면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면 100과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소가 아닌 게 되지. 그래서 전체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수 중에서 어떻게 줘야 돼?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원소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 개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100 빼기 60 해서 얼마가 돼? 40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엔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구해서 그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좀 체크해주면 좋냐면은, 자, x의 개수는 지금 1이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1부터 뭐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뭐 10, 11, 뭐 아무튼 1, 2, 3, 4 쭉 가가지고 뭐 11까지 넣어볼 수가 있잖아. 뭐 11은 안 된다고 쳐도. 그럼 11가지 경우를 대략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1부터 최대 2, 3, 4 쭉 가서 5까지만 해볼 수 있는 거야. 1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만 되는 거야? z에다가는 1, 2, 3만 넣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x에다가 그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주는 것보다 개수가 큰 문자부터 어떤 값을 대입해서 경우를 나눠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연수 x, y, z라고 했으니까 일단 z의 값부터 먼저 결정을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 z가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z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11이 나오니까 x 더하기 2y는 8.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y가 1일 때를 해볼 거야. x 말고 y가 1일 때. 그러면은 x는 6이 되겠지. 그 y가 2일 때는 x는 4가 되겠지. 자, y가 3일 때는 2, 3은 6이니까 x는 2가 돼. 그러면 이제 y가 4가 되면 x는 0이 되니까 얘는 안 되니까 총 3개만 존재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뭐 6,1,1 그리고 4,2,2 아니지 4,4, z 우리 1이라고 했으니까 1이지, 그치? 그리고 2,3,1 이렇게 다 z는 1로 x, y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z가 1일 때는 총 3쌍이 나왔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로 z가 얼마일 때를 해보면 되는 거야. z가 2일 때를 한번 해보자, 그치? 자, z가 2일 때를 대입하면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11이니까 x 더하기 2y가 5가 되네, 그치? 자, 그러면 y가 1이 되면 x는 3이 될 거고 y가 2가 되면 x는 1이 돼요. 그럼 y는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끝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정리하면 3,1, 2 하나랑 1,2,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z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그럼 z가 3일 때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9는 11이지.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냐면 2야. 그냥 딱 봐도 이제 안 된다는 게 좀 감이 올 거야. 왜냐면 y에다 1을 대입하면 x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토탈 우리 총 몇 개로 정할 수 있는 거야? 5개가 나온다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자, 필수에서 세 번째는 고배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a 곱하기 y 곱하기 z, 그러니까 ax, ay, 그치? az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어느 것 하나도 동류항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3 곱하기 3 해서 전체 9개의 항이 나온다는 거를 고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C도 CX 더하기 CY 더하기 CZ. 그치? 자, 그래서 전개식의 항의 개수는 몇 개? 9개.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의 개수와 항의 개수를 곱해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동류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리고 W를 하나 더 추가했어. 그러면 이 전개식에서의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곱하기 4 해서 12개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항의 개수와 각각의 항의 개수를 구해준 다음에 항의 개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자,
자, 사실 4번 문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라는 걸, 그러니까 소수랑 소인수 분해라는 걸 제일 처음 배우면서 이미 다 한번 배웠던 개념이기는 해,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떤 개념부터 사용할 거냐면은 소인수 분해에서 소수들의 곱으로 얘를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할 거야. 그러면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우리 이제 좀 공부를 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36이면 4구 36 한 다음에 10, 그러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36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수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a가 소수면, 그치? 자, 그럼 이거의 약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1, a의 1제곱, a의 제곱부터 쭉 가가지고 a의 n제곱까지야. 그럼 이게 전체가 몇 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부터 n까지니까 n개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1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n 플러스 1개 요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해서 4개. 얘도 1, 3, 3의 제곱해서 3개. 얘는 1, 5. 그러면은 그 360의 약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면 무조건 360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곱의 법칙으로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 곱해져서 우리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은 약수의 개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3 더하기 1 해서 4, 그치? 곱하기 2 더하기 1, 그리고 여긴 지수가 1이니까 1 더하기 1 해가지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즉 24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두 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인데, 우리가 어떤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자, 공약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뭘 찾으면 돼? 최대 공약수,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한번 구해주면 돼,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오면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은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인수 분해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나란히 60으로 나눠질 것 같아. 그럼 얘는 그게 6개 있는 거고 얘는 그게 9개 있는 거잖아? 그럼 한 번 더 3으로만 나눠주면은 얘는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는 거야? 60 곱하기 3이니까 180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럼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180의 약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최대 공약수의 개수니까 180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180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해보면 얘는 2, 9, 18. 그치? 그리고 11을 곱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오잖아. 그럼 그냥 쉽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 나오겠다. 어떻게 나와야 돼? 지수보다 1씩 큰 거 3개.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18개의 공약수를 갖는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360을 소인수 분해 해본 적이 있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있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쨌든 뭐 2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아까 24개 중에 빼줘도 되잖아. 자, 그러면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체크가 되냐면 봐봐. 아까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곱해주면 그 값이 반드시 360의 약수가 된다라고 해서
그걸 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약수의 개수를 구했던 건데, 자, 2의 배수가 되려면은 여기서는 이 1이 선택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2 또는 2의 제곱 또는 2의 세제곱만 올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여기 다 올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하면 18개가 끝인 거야.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답은 18개야. 2의 배수니까.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는 1이 선택돼서 이렇게 선택된 거겠지.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3 곱하기 2 한 것은 6개. 얘는 2의 배수가 아닌 거. 그치? 그러니까 홀수인 거. 위에는 짝수인 거. 어차피 두 개 합하면 아까 말했던 전체 24개 나오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답은 요거. 18개라는 거.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BC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 그치?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 보시오. 그치? 자,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려고 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것과 D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그치? 자, 그러면은 1번에서는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줄 거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곱의 법칙을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첫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는 거를 구한 것과,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제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는 각각 나온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합의 법칙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때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자,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그 둘은 곱해주는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3 곱하기 3은 9. 그러면 A에서 D를 가는 경우의 수는 2, 그리고 D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6이니까 따라서 6가지. 그래서 9 더하기 6 해서 총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감이 잡혀야 돼, 그치? 자, 그 두 번째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좀 하나가 더 추가된 건데, 동건이라는 사람과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럼 어떤 경로들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동건이라는 사람 한 명의 입장에서 보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아까 위에서 구한 15가지야. 그치? 됐어? 자, 근데 여기 전제 조건 잘 봐야 돼.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동건이가 이 경로를 내가 A 경로라고 하면 되겠다. X 경로라고 해볼게.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걸 X 경로라고 하고, 그 두 번째 경로를 Y 경로라고 하면은, 동건이가 만약에 X라는 경로로 갔을 때 반드시 수진이는 Y라는 경로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동건이가 이번에는 Y라는 경로로 갔어. 그치? 그러니까 A에서 D를 거쳐 B로 간 거야. 그럼 그때 수진이는 중간 도시를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으니까 수진이는 X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동건이가 X로 갈 경우의 수는 위의 경우의 수가 9가지, 그리고 수진이는 Y니까 6가지. 그래서 6, 9, 54. 그럼 이번엔 동건이가 6가지, 수진이가 9가지 해서 6, 9, 54.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따라서 54 더하기 54 또는 54 곱하기 2 해서 108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경우를 잘 나눠주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해지고 분명해지겠지. 그치?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영역 5개를, 그치? 5개의 색으로 색칠하려고 한대. 그러면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괜찮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거를 순서를 잡을 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2라는 걸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색칠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긴 처음이니까 제일 먼저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다섯 가지 색이니까 다섯 가지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D를 보면은 E랑 달라야 되니까 네 가지지. 그 다음에 C도 D랑만 다르면 되니까 네 가지야. 그럼 B도 C랑만 다르면 되는데 네 가지거든? 근데 A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A에는 도대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지 체크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이럴 때는 닿는 면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오케이? 닿는 면적. 그럼 A는 지금 몇 개가 닿고 있냐면은 A는 B, C, D 4개를 다 닿고 있잖아. 뭐 B는 2개, C는 3개, D도 3개, E는 2개.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가장 많은 A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한번 정해보자. 그치? 자, 그럼 A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야.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A와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4가지. 그치? 그러면 C에는 A랑도 겹치지 않아야 되고 B랑도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2가지 색을 제외해서 3가지. 그러면 D를 칠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A랑도 겹치지 않아야 되고 C랑도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그리고 마지막 E를 색칠할 때도 A랑 겹치지 않아야 되고 D랑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3가지지.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요걸 하나씩 색칠해서 하나의 그 색칠된 걸 완성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20 곱하기 27이니까 540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자, 발전 예제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돈을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지불한다는 얘기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있네. 1번, 2번, 그치?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 것 같냐면 만약에 여기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어. 그럼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1개만 지불을 했어. 나머지는 지불 안 한 거야. 근데 50원짜리 동전 2개를 지불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이게 다른 경우로 경우의 수가 각각 세워지겠지만 두 번째 그에서는 이게 그냥 똑같은 금액 100원을 의미하니까 한 가지 경우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정리해보면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있어? 1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1개가 있을 때 우리 약수 아까 했던 것처럼 2의 거듭제곱의 약수에서 했던 것처럼 자, 만약에 2의 4제곱이면 약수가 1. 근데 1 자체가 나중에 배우지만 이제 2의 0제곱 얘기하는 거거든요. 2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2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2개 들어가 있는 거, 3개 들어가 있는 거, 4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치? 2의 4제곱의 약수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지불하지 않거나 1개만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개라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가 있다는 말은 즉 1개도 지불하지 않거나 하나 지불하거나 2개를 지불하는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10원짜리가 3개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 1개도 지불 안 하고 하나, 2개, 3개.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지.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근데 만약에 100원짜리도 내지 않고 50원짜리도 내지 않고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면 0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경우는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해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전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23가지라고 보면 되겠다. 됐어? 자, 근데 아까 얘기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 같은 금액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금액이 겹칠 수 있는 게 이 2가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차피 100원짜리 1개와 50원짜리 2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이야. 그럼 그냥 사실 얘는 우리가 그냥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볼 때는. 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2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5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치? 실제로 4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겹치는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이 30원, 10원짜리는 3개가 있어.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0, 1, 2, 3, 4. 5가지. 얘는 0, 1, 2, 3, 4까지니까 4가지. 그래서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5 곱하기 4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 다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 그러면 빵 곱하기 빵. 그러면 빵원이니까 얘는 지불하지 않아서 그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9가지. 그래서 답은 19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